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과연 선비가 뭐겠습니까? 깊고 넓은 학문을 닦아 자연의 이치와 도리를 터득하고 인격을 둬야하고 지조와 절개를 갖춘 경세재민의 역량을 갖춘 고고한 인생관을 가진 벼슬 없는 양반이거나 돈 없는 한량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김매기 싫은 놈 박고랑 수만 샌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으른 선비가 책을 읽다가 얼마나 읽었나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 가난한 선비의 집은 얼마나 공공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겠지요. 서방님, 며칠 뒤면 아버님 기일인데 제사상을 준비할 수 없으니 어떡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돈 한 푼 없어 제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할 형편이 못 되니. 선비는 아내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면 아버지 제삿날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제사상을 잘 차리고 싶은데 살림살이가 너무나 궁하였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니 아무것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자니 양반 체면도 안 서고 돌아가신 아버님 볼랏도 없었습니다. 야단났네. 빚을 내서라도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장만해야겠는데 우리한테 빚을 내줄 사람은 없고 날짜는 다가오니. 선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으니 이를 어쩐답니까? 하루 가는 날짜만 세다. 마침내 제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주는 죽은 조상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입니다. 대개의 경우 밤나무로 만드는데 그 모양이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되어 있지요. 무얼 하려는 건지 선비는 입고 있는 도포의 소매 속에 신주를 감추고는 장터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오늘은 닷새 만에 열리는 장날입니다. 장터에는 온갖 물품과 싱싱한 생선, 과일, 나물 등 먹거리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몹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선비에게는 문자로 화중지병,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제사에 올릴 음식 살 돈 하나 없이 장에 나오다니요. 선비는 장 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생각했습니다. 장에는 이렇게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제사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니 이러한 불효를 어찌한단 말인가. 한숨이 저절로 나왔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선비는 생선을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다에서 잡혀온 싱싱한 생선들이 비늘을 반짝이며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선비는 누가 볼까나 소매 속에 감춘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생선 쪽을 향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터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비는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생선 가게의 조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조기 좀 드시죠. 참조기입니다. 이번엔 두어 발짝 옮겨 가자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가자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생선이죠. 많이 드십시오. 가자미는 특히 겨울철에 맛이 좋답니다. 선비는 귀한 상어며 큼직한 문어며 마른 황태며 제사상에 올릴 만한 생선들 앞에 아버지 신주를 반쯤 꺼내 들고는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과일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또다시 소매 속에 있는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과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과일입니다. 아주 크기도 큰 것이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배, 사과, 밤, 대추, 곶감 마음껏 드세요. 과일 가게 앞에 잠시 머무른 뒤 이번에는 야채 가게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또 다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들입니다.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숙주나물, 취나물. 드시고 싶은 나물이 있으면 많이 드십시오. 선비는 장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장터 어귀에서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집으로 가시죠. 며느리가 쌀밥과 고깃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선비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이웃집에서 구워온 양식과 고기로 쌀밥과 고깃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생선과 과일, 그리고 나물은 창에서 드셨으니
이제 쌀밥과 고깃국을 드시지요. 선비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습니다. 비록 밥과 국뿐인 제사상이었지만 그 효성은 지극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없는 형편에 제사를 치르려 고생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낮부터 힘이 들었는지 선비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띤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참 고맙다. 어찌나 배불리 먹었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이 못난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건성건성 모셨으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꿈속에서 선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 처지를 내가 잘 아는데 무슨 소리냐? 다 내가 너에게 가난을 물려준 탓이지 내 탓이 아니란다.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죽어서도 마음이 아프구나. 아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꼭 시키는 대로 하거라. 몇 달 뒤 꽃 피는 봄이 돌아오면 뒷산 자갈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라. 그러면 큰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아버지는 신신당부한 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생생했지요. 그리고 선비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쩜 저와 똑같은 꿈을 꾸셨어요? 저에게도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김선비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선비 내외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뒷산 자갈밭을 일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저기는 돌밭이라 못 쓰는 밭인데 양반이나 돼가지고서는 왜 죽어라고 밭을 일구는 건지? 참 별일이네 그려.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나 보지. 그렇지 않고서야 양반이 일부러 헛고생을 하겠어. 선비 내외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개의치 않고 열심히 밭을 갈아 채소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네 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쓸모없는 자갈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려. 저 가지마다 열린 열매 좀 봐. 어쩜 저리 실하게 열렸는지. 동네에서 이 집만 풍년이네 풍년. 글만 읽는 새님이 언제 농사를 배웠지? 농사 잘 짓는 책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참 부럽네. 선비는 이제 집안 형편이 좀 나아졌지 않겠습니까? 부인도 아이를 낳아 식솔들도 늘었지만 끼니거리가 없어 걱정하던 일은 옛일이 되어버렸지요. 그 다음해에는 더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 들였고 그러자 재산이 점점 불어났지요. 선비 집에서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선비의 효심에 감동했나 봅니다. 못 쓰는 자갈밭을 일구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니 이뿐이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선비가 효심에 복받은 사실을 알고는 너나 없이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대대손손 효자마을로 불리었다 합니다.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나 봅니다. 정성으로 대하면 효자도 되고 부자도 되고 이웃도 효자들이 되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